교재 163페이지 펴보세요. 문제집. 문제 163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 가서 10번까지 했나요? 그죠? 162페이지 봐봐요. 문제집. 11번까지 했나요? 10번까지? 그죠? 맞죠? 맞죠? 예, 그래. 그럼 11번부터 할게요. 이제 감가 수정이 나와요.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요약집을 잠깐 어딜 좀 펴고 시작을 할 거냐면 176페이지 요약집 이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개념만 잠깐 잡을게요. 이제 원가법이 있어요.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을 이제 적산가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만큼 가치를 하락시킨다 해서 감가 수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재조달원가 특징이 이제 그나마 좀 더 중요한데 우리 저번 주에 10억이 아니고 15억이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 신축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올랐으면 올랐어.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의 재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재조달원가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고려된다 안 된다? 고려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말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된 도급건설 가격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갈 거예요. 감가 수정. 일단 요약지 178페이지를 살짝 넘겨볼게요. 요약지 178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일단은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 건물이 있는데요. 예. 건물에 훼손이 나타났어. 훼손이. 그러면 훼손이 나타난 만큼 가치가 감해지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감가라고 그래요. 감가. 근데 이제 이런 용어가 있네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 하나 있고, 예. 감가 상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이 있는데 둘 다 훼손된 만큼 가치를 반영해서 뭔가를 알아보겠다 이건데요. 우리 책에 보니까 감가 수정은 무슨 목적이래요? 평가 목적의 감가를 알아보는 게 감가 수정이고, 그다음에 감가 상각은 기업의 회계 목적의 감가를 알아보는 게 감가 상각인데 혹시 우리 전에 순위가 매세율 들어봤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세금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비용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평택에 보니까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A 건물하고 이제 B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시기에 분양된 분양가 100억짜리예요. 똑같아. 구조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근데 A 건물은 갑돌이가 분양받았고 B 건물은 을돌이가 분양받았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분양받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훼손이 나타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보통으로 보면 5년 지나면 요만큼의 감가가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A 건물은 감가가 조금 발생하고 B 건물은 감가가 많이 발생했어. 알고 봤더니 갑돌이는 건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훼손이 조금 나타났고 을돌이는 관리를 엉망으로 했더니 훼손이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샀는데 이제 자동차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렉서스를 하나 뽑았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바로 생겼어요. 옆에 문콕이 갖고 이만큼 찍혔어. 근데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개인주택에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찍혔는데 며칠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우리 애엄마가 또 다 긁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하고 다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새 차를 샀는데 1년 지났으면 차에 속된 말로 기스가 많이 난 차하고 덜 난 차하고 누가 더 높게 평가돼? 기스가 조금 난 차가 높게 평가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실제로 똑같이 5년 지났지만 감가가 조금 발생하고 많이 발생했대. 그러면 감가가 조금 발생한 A 건물의 가치가 더 높고 감가가 많이 발생한 B 건물의 가치가 더 낮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훼손된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감가 수정, 그래서 평가 목적의 감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감가 수정은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예, 자, 어디 실제 가치를 평가하려면 실제 감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감가를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기업 회계 목적의 감가를 배울 텐데, 자, 우리가 순위감의 세율처럼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 비용 처리해서 세금 공개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건물 소유자, 너가 네 건물에 감가상각이 발생한 만큼 나한테 올려. 그럼 내가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해버린다면 감가상각이 조금 발생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막 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전수조사하겠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제시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법에 보면, 법에요. 법적 내용 유도를 하는데 법에 보면 건물의 수명이 어떤 구조냐, 어떻게 내구 연한이 어떻느냐 등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은 법에서 100년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100억을 100년으로 n분의 1 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매년마다 1억만큼만 비용 처리를 해주겠대요. 근데 실제 감가가 조금 발생해도 5년 지나면 1억, 5번, 5억 까는 거고, 감가가 훼손이 많이 발생해도 그냥 실제 상태 안 보고 그냥 1억씩 5번 까고, 그런 게 바로 회계 목적의 감가예요. 그럼 잠깐만. 평가 목적의 감가는 실제 감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감가가 적은 A가 더 비싸겠지만 기업 회계 목적은 실제 상태 안 보고 장부 보고 그냥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부상으로 확인하는 회계 목적의 감가에 얘기한다면 A, 감가상각이 적은 A하고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한 B하고 가치가 어떻게 있어? 똑같겠죠? 그게 바로 요거야, 요거. 얘는 실제 상태 안 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상태 고려한다, 안 한다? 실제 상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 고려하는 거고요. 어디? 만약에 장부에 있잖아요. 100억을 주고 건물을 취득했다라고 취득원가로 100억을 써놨어. 근데 수명이 100년이야. 근데 10년 후에 화재가 나타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실제 건물이 싹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버릴 때. 그러면 실제 건물은 사라지죠. 그래도 장부상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는 실제 상태 안 보니까. 그러면 계속 비용 처리는 계속 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회계 목적의 감가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자, 평가사의 관찰을 허용하는 것을 관찰상태법, 관찰감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어디? 감가상각의 상태를 평가사의 관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본다 이건데, 감가수정은 관찰감가 고려해야 안 해요? 하겠죠. 여기는 고려하지 않겠죠. 하나만 더요. 사람 끼면 뭔지 알죠? 사람 끼면 주관적.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어요. 감가를 알아봄에 있어서 평가사의 관찰을 허용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다. OX. 틀렸죠? 주관적이겠죠? 딱 요만큼만. 왜냐면 요 부분이 시험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열심히 제법 나왔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안 나와버려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이것도 재밌게 막 이야기하면서 설명 끝까지 다 해줄 수 있는데 근래 시험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개념만 잡고 넘어갑시다. 대충 개념만. 자, 그래서 일단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정리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저번 주에 가치 가격도 해봤죠? 한 문제 내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때만 구분하고 용어가 따로따로 나오면 가치라고 나오든 가격이라고 나오든 전부 다 가치 개념이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문제 내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에 대한 용어가 동시에 나오면 방금처럼 구분하고, 따로따로 나오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려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목적의 감가예요, 평가 목적의 감가예요.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은 요거야. 그래서 용어가 따로따로 나오면 당연히 무슨 목적? 평가 목적의 감가를 배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냅둬버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최저당가가 1억 원이다. 1억 원. 그리고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40년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40년 동안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제조달원가의 10%라고 가정하자. 자, 수업. 그러면 새 건물이 제조달원가 1억 원인데 매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건물이 훼손되면서 가치가 점점 다운되겠죠. 근데 수명이 40년인데 40년이 끝나도 건물의 가치가 빵원이 아니고 10% 살아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억 전체가 아니죠. 얼마예요? 9천만 원만 되겠죠. 9천만 원만? 예, 10% 살아있으니까 수명경유시. 근데 만약에 수명경유시 잔존 가치가 0%라면 새 건물 1억 원짜리 건물이 가치가 까이다가 40년 후에는 가치가 하나도 안 남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억 전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0년 되고 40년 동안의 감가 누적 총계는 이제 수명경유시 잔존 가치가 빵원이니까 1억 전체가 감가상각의 총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액법이란 게 있는데 정액법. 정액이란 것은 말이죠. 상각 금액이 매번 똑같다 이겁니다. 예. 오늘 이게 찰떡 하고 야구르트 사신 분들 손 들어봐요. 얼른. 몇 분이야? 둘이 샀어? 몇 분? 네 명인가요? 안 나왔어. 돈은 냈어? 그 사람? 돈은 내고 안 나온 거예요? 안 내고 안 나온 거야? 각자 샀어? 그랬구나. 아무튼 잘했어.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이따 우리 먹을 건데 이제 오늘 이렇게 찰떡 초코파이하고 야구르트 사고 갔는데 n분의 1 하는 거죠. n분의 1 똑같이 나눈다. 예. 여기도 볼래요? 정액법은 금액이 똑같으려면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1억짜리를 40년으로 나누죠. 그러면 2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처음에도 250만 원, 그 다음에도 250만 원, 끝날 때까지 계속 250만 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가상각액이 똑같다 해서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글자로 뭐라 불러주냐면 균등 상각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상각법? 균등상각법. 자, 우리 정액법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건물의 평가 등에 적용해요. 건물. 왜냐면요. 건물은 사실 올해는 좀 비가 유독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오늘도 중부지방이 100mm 온다던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거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여기 평택에 오면서 오는 날마다 비가 왔어요.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월요일 날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마다 멀쩡한 날이 없으니 학생들이 멀쩡할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계속 비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래서 항상 여기 올 때는 있잖아요. 오늘 저 집에 새벽에 출발하는데 날씨 되게 좋았거든요. 예. 막 진짜 그래서 항상 우산 가지고 와요. 왜냐면 우산이 분명히 우산 사용할 적이 올 거야 분명히. 항상 갖고 오거든요 이게. 자 봅시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감가상각이 진행이 이렇게 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뭐 불이 나거나.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건물은 어떤 애는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고 조금 발생하고 막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 건물의 평가에는 정액법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정율법이 있어요. 정율법. 정율법은 정액은 금액이 똑같은 거고 정률은 감가상각률이 똑같은 게 정률이에요. 정률. 그러면 어디 1억짜리 건물인데 감가상각률이 5%다라고 하자. 그러면 정률은 처음에도 5%, 그 다음에도 5%, 예, 계속해서 감가상각률이 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가상각률이 똑같다 해서 정률법인데, 근데 이제 1회차 때는 감가가 500만 원인데 2회차 때는 적어져요. 왜냐? 새 건물 1억에서 1년 지나니까 가치가 500이 차감됐어. 그래서 잔존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은 똑같은데 건물의 잔존 가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초기 감가는 크고 이후 감가는 점점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처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475만 하면서 점점 작아져. 그래서 5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예, 우리 저번 주 이거 했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채증식 상환 방식, 채감식 배웠죠? 무슨 상환 방식이 있어? 그렇지. 체감 상각법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체감상각법. 그래서 이 체감상각법은
정률법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동산이나 기계류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합니다. 친구가 이제 공장을 좀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공장 가보면요 돈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10매덕짜리 기계도 있고 뭐 기본 몇 억씩 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친구 휴가 가면 내가 훔쳐가려고 하는데 만만 이제 가져갈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언제 훔쳐가야 되는데 봅시다. 근데 이 동산 기계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 걸 샀어요.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이용하는데 큰 하자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형이 나와버리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꾸 신형이 나와버리니까 금방 구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초기 감가를 크게 이렇게 해주는 정률법을 쓴다.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 근데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건물 소유자라든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액법이 좋아요? 정률법이 좋아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정률법이 더 좋죠.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계가 1년, 2년 지나도 그렇게 훼손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방법 자체가 금방 구식이 된다 해서 감가상각을 빨리빨리 많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둘이 합치면 나중에 똑같다 하더라도 합의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비용을 세이브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시험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우리 시험 여기까지만. 예. 자 다음 또 하나 있죠. 우리 얘는 딱 시험에 그것만 나오거든. 상환기금법 들어본 적 있죠? 뭐 상환기금법 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 차이는 필요 없어. 상환기금법 나오면 무조건 뭐 이자? 복리이자 고려 끝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자 다시 합니다. 정액법 5글자로 뭐라 한다? 균등 상각법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고 정률법 5글자로 체감상각법 특징 초기 감가는 크고 이후 감가는 체감한다. 동상 기계류 등에 적용한다. 상환기금법은 그냥 뭐이자 복리이자 끝 이렇게. 자 우리 좀 이따 문제풀이도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도 얘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감가 수정 방법 중에 회수한 자본에 대해서 뭐 복리이자를 고려해서 재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1번 정률법, 2번 정액법, 3번 상환기법, 단 몇 번? 3번 끝.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상환기법, 복리이자 끝 이렇게 버리면 돼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2개를 좀 풀어볼게요. 11번하고 12번. 저는 마시면서 해도 되겠죠? 네. 맛있다. 근데 좀 이따 이 찰떡 초코파이 드시는 분들은 각서 쓰고 먹어. 나는 시험에 떡하고 붙겠다 하고. 각서 안 쓴 사람 먹지 말고 각서 쓴 사람만 먹으세요. 그리고 1인당 2개씩 먹으면 되나? 3개씩 먹어도 되나? 각각 하나씩? 그래요. 하나씩만 드세요. 2개 먹으면 2년에 걸쳐 합격하는 거니까 하나씩만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11번 틀린 거. 1번. 감정평가상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 됐고요. 2번. 감가수정 방법으로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으로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등이 있다. 이런 거 오답 안 나오니까 냅두고. 3번. 감정평가 시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사 관찰을 허용하는 관찰감가법 등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맞죠? 4번.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중 정액법 5글자를 뭘 한다? 자꾸 실력이 체감하면 안 돼. 균등상각법이죠? 이것은 대상 부동산의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 건물의 평가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제 5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해볼게요. 정액법은 감가 누적 합계액이 부동산 경과 연수에 따라서 정비례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적이라는 것은 점점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래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매년 감가가 250이래. 그러면 처음에 250만 원만큼 가치가 까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이만큼 까이고 3년 지나면 또 까이고 이런 거지. 감가 누적되는 금액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질문 5번 틀렸다. 예. 12번 틀린 거 1번 정률법이란 매년의 감가상각률이 일정하다. 어때요? 율이 일정한 거예요. 율이. 맞아요. 근데 2번 보니까요. 정률법에 의하면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 아이고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없어. 첫 해 크고 계속 늘어난다. 이게 있어요.
저택 크고 점점 체감한다라 줄어든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4번 상황기금법 하면 문장 끝에 복리적으려 끝. 예. 5번 감정평가사가 직접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밑줄 쫙 관찰 감가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네. 자, 하나 더 써놔. 주관성 개입 가능성 크다. 사람이 달라붙으면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아니, 평가사 관찰을 허용해서 감가를 알아보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 말이에요. 네, 됐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할 텐데 저번 주 우리는 이런 문제 하나 해봤어요. 자, 책 넘기지 말고 봐요.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비용 총계가 얼마 있냐면 4억이었다. 근데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 지수는 145다. 제조하는 거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요것의 개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서 그때보다 건축비가 올라서 1.45배가 됐구나.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4억 곱하기 그냥 1.45 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계산 문제가 23회, 25회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13번은 요거 구하라는 문제 있어요. 요것만. 이것도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로 요거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를 임의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나서 책에 있는 것도 풀어보고 실제 시험에서 나올 만한 예상되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걸 먼저 한번 해볼 텐데 그냥 칠판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임의로 문제 좀 만들어 볼게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제조단가가 1억 원이다. 1억 원. 그리고 지은 지 10년 지났고 앞으로 남아있는 수명이 40년이다. 그리고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가 제조단가의 0%다라고 해놓고 일단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감가 금액을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요. 감가 대상 금액을 찾는 거예요. 감가 대상 금액을 찾아. 거기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건물 신축 후 몇 년 지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몇 년 지났느냐? 경과연수. 그리고 몇 년 남아있다? 잔존연수. 그러면 경과연수는 몇 년 지났다? 지난 년. 잔존연수는 남은 년. 그러면 둘이 합친 년 하면 건물의 전체 수명이 되겠죠. 그 중에 경과연수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조달원가 일단 1억 나왔죠? 그 다음 빼기. 일단 감가 대상 금액은 제조달원가 1억 전체를 써줘요. 그리고 항상 쳐다봐야 될 게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있죠? 10%. 그러면 0%. 아우, 깜짝이야. 네. 그러면 1억 전체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지은 지 10년 지났고 40년 남았으니까 건물의 전체 수명은 50년이에요. 그 중에 10년 지났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50분의 10은 0.2니까 1억 곱하기 0.2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2천만 원 빼니까 나머지는 얼마냐면 8천만 원. 이 문제의 답은 일단 8천만 원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제조단원가의 10%가 살아있다라고 해갖고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조단원가 1억. 다음 감가 대상 금액은 일단 제조단원가 1억 그대로 써요. 그리고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10%가 살아있죠. 그러면 전부가 다 감가 대상이 아니고 10% 빼고 나머지 얼마? 0.9만이 감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10년 지나고 40년 남았으니까 전체 수명은 50년. 그 중에 10년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 1억 곱하기 0.9는 9천만 원에다가 0.2를 하면 1,800이에요. 1,800. 그러면 1억에서 1,800 빼니까 얼마냐면 8,200만 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핵심이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반영이라 이게 핵심인데 이제 금방 이해되셨죠?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책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제조단가가 2억 원이라 나왔어요. 일단 봅시다. 준공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9년 6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에요.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단가는 2억이에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10%인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것만 구하라고 했어요. 요것만. 일단 해봅시다. 근데 우리 그냥 다 해보는 도중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제조단가 보니까 2억 나왔습니까? 2억? 제조단가 2억 나왔죠? 2억. 다음 빼기. 제조단가 일단 써줘. 다음 수명종류시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10% 살아있죠? 그럼 0.9만이 감가 대상이 돼요? 그죠? 그죠? 지은 지 몇 년 지났어요? 5년. 건물의 전체 수명 50년이죠? 그중에 5년 지났죠?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 자, 수업.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요 금액이 얼마인지 요것만 물어봤어. 해보자. 그래도. 2억 곱하기 0.9는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근데 50분의 5는 10분의 1, 0.1이죠. 그러면 1억 8천에 0.1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1,800이에요. 1,800. 그래서 그 문제 답은 1,800만 원인데 요 문제는 당분간 못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걸 물어볼 게 아니고 이제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게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 시험이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거면 요게 나와. 근데 뭐 요거 구하면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지 뭐. 아무튼 2억에서 1,800 빼니까 얼마겠어요, 그러면? 답은 1억 8천 200 나오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온다면 문제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이 건물의 건축비는 뭐 1억이다. 근데 건축한 날짜가 2015년 10월 28일이다. 그리고 기준 시점까지 매년 10%씩 올랐다. 근데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28일이다. 몇 년 지났어요? 지은지? 2년 지났죠? 매년 10%씩 올랐어요. 예. 그리고 잔존 수명은 48년이다. 그리고 잔존가치율, 잔가율은 제일도량가의 10%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바로 전에 문제는 제조단가 얼마라고 줬잖아. 이번 시험 나온다면 안 줄 겁니다. 안 주고 제조단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제조단가 얼마예요? 1억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에? 자, 우리 해볼까? 1억 곱하기 1은 얼마일까? 그 1억이야. 1이 뭐냐? 그대로야. 원금 그대로. 근데 10% 올랐다면서. 그럼 1억에 0.1이 올랐네. 그러면 1억이다 1.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이 아니고 2년이야. 그러면 1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두 번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제도로가 1억 2,100만 원 나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다음 감가대 예상 금액 일단 제주도한가 다 써줘. 1억 2,100만 원 써줘. 써주고 나서 수명 종료시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10% 살아있죠? 그럼 나머지 몇 %만? 0.9만이 감가 대상이죠? 그쵸? 거기다가 자 지은 지 2년 지났죠? 남은 년 48년이죠? 둘이 합친 년 몇 년? 50년분의 2년 끝. 나머지는 계산기가 다 해주지. 자, 한번 해봐 이거. 눌러보세요. 눌러봐. 이거 끝난 다음에 문제 또 바꿔서 한번 또 해야 할 거야. 자, 이거 얼마 나오던가요? 이거 얼마야? 대답 안 하는 거야, 이제? 나왔죠? 그러면 아니 이것만 감가 금액만 400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에서 거꾸로 얘 빼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만 빼고 읽어주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 답은 알려주지 마. 계산기 없는 사람들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냅두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요거 2억이라고 바꿔놓고 다시 한번 또 해봐요. 그대로 한번 해봐. 2억이라 바꿔놓고. 먼저 제이도란 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네. 문제는 나오면 응용 없어요. 똑같이 나오면 돼요. 똑같이. 네, 똑같이 나와요.
2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금방 제일감가 나오지. 2억 4,200이라고. 감가 대상 금액은 2억 4,200만 원. 네.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10% 있으니까 0.9만이 감가 의대상이고, 네. 그 다음에 2년, 48년, 50년 중에 2년 지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감가 금액이 얼마나 보는가요? 71만 2천 원. 거기서 거꾸로 저거 금액 빼가지고 마이너스 빼고 읽어주면 되겠죠? 예. 아무튼 문제가 나오면 딱 요거 나올 차례예요. 정황상. 물론 뭐가 나오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9번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이게 나오더라도 13번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게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응용이 없어. 원가법은.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 있냐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자, 이제 14번 적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 놔두세요. 요거는 좀 이따 임대료 할 때 묶어서 할 테니까 가만 놔두고 이제 15번부터 이제 갈 거예요. 15번부터. 네. 자, 우리 181페이지 봅니다. 181페이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와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이제 볼게요. 개념 먼저.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번에처럼 우리 시험에서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대상 부동산이다 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대상 부동산.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를 시킵니다. 비교. 예. 그래서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볼 때 써먹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사례부동산이라고 해요. 사례부동산. 자, 비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이 뭐다? 사례부동산.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팔렸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비교를 하다 보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뭐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를 갖다가 올바르게 수정 보정해 준대. 수정 보정 작업을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몰라야 됩니다. 수정 보정을 통해서 값이 얼마인지 결정이 된대요. 어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가격의 이름이 뭐죠? 비준 가액. 비준 가격이라고 그랬죠? 가액. 그렇죠? 예. 자, 그럼 어디? 비는 무슨 말이에요? 유사한 놈하고 비교하는 거고. 주는 유사한 놈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가격도 유사한 놈의 이 비교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준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 있어요. 롯데캐슬 101동하고 102동은 둘 다 남양이야. 둘 다 평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101동 801호 가격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1동 602호, 102동 902호가 이번에 팔렸더라고. 근데 거래 가격이 3억 정도에 팔렸어. 그러면 801호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유사한 부동산이 3억에 팔렸으니까 이것도 대충 막 7억 8억 하면 말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이 준에서 3억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냥 비준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 비준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일단 사례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냐? 1억이다. 이 1억에다가 사정 보정 칠한 작업을 해요. 사정 보정 칠한 작업도 하고 시점 수정 칠한 작업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요인 비교 칠한 작업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뭐부터 하냐? 개별 요인 비교 칠한 작업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요거는 용어 정도만 사정 보정. 예.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1억이 팔렸는데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렸다. 그러면 다시 올려 잡아주고 비싸게 팔렸다 그러면 깎아내리고 또 사례 부동산이 보니까 1억이 팔렸는데 뭐가 이상하더라. 왜냐? 이 일대 아파트는 통상 시세가 한 2억 정도 하는데 1억이 팔린 거야.
이상하네?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해서 2억짜리를 1억에 팔았어. 그러면 1억 원은 증여를 해준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너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팔렸다면 너는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에 팔렸을 것이다. 뭐 그런 개념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예. 시점 수정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가 7월이고 가격을 알아보자는 날짜가 10월이다. 그래서 거래 시점과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 시점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차이를 수정해 주겠다. 시점 수정 용어만. 개별적인 비교치는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을 넣고 너 동양인이 남양인이 너 주차 공간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뭐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을 이제 뭐 개별적인 비교치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비교치입니다. 예.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이 만약에 서로 다른 지역이 있다면 지역적인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좋은 학교가 있냐 없냐, 공원이 있냐 없냐, 전철역하고 가깝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런 요인의 차이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데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하느냐 생략해야 되냐 그것만 잡으면 돼. 혹시 이건 내가 이제 보여주긴 하겠는데 혹시 우리 배운 지 좀 됐어요. 2달 전에 오로지 무슨 지역 내에서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에만 지역 요인 비교치만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생략이라는 소리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개별 요인 비교치는 생략이라는 소리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다 하더라도 도로 옆에 붙어있어. 지목이 똑같아. 용도 지역이 똑같아. 그러나 도로하고 붙어있는 가로 조건, 획지 조건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든지 개별 요인 비교는 생략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오로지 생략은 딱 엔드. 자, 볼래요? 만약에 대상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유사 지역 내에서 사례부동산을 선정하면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겠죠? 다른 지역이니까. 근데 만약에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이 같은 인근 지역 내에 있다면 같은 그 동네이니까 지역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로지 딱 하나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의 조건에 플러스 얘는 뭘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유사 지역에서 생략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개별 요인 비교 생략한다면 절대 안 돼요. 자, 생략은 딱 한 군데야. 어느 지역 내에서?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에 뭐만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또 잡아주고요. 일단 문제를 좀 볼 텐데 통상 이쪽은요. 계산 문제가 시험에 주가 돼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막 지문으로 나온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번 잠깐 좀 봅시다. 1번 이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예. 아니야. 15번. 예, 볼게요. 자,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비준,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다. 요거 뭐 구하는 거죠? 가액 구하는 거죠. 임대료 구하는 게 아니고 틀렸고요. 2번 이건 더 오래된 지문인데 가치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설득력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 맞죠? 그렇죠? 다음 3번 비교 방식은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즉 시장성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4번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여 과도한 호황 불안기에는 적용하기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뭐 며칠 사이에 그냥 확 올라버린 경우도 있고 막 우리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사이에 뭐 1억, 2억 떨어져 버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거 사례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됐고. 5번 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이제 좀 이따 표준지 공시지가 나와요. 이때 산정되는 가액은 비교를 통해 수거했으니까 비중 가액이라 한다. 그냥 넘어가도 좋겠고요. 예. 자, 넘겨보세요.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7번 뭐 참고로 볼게요. 17번 비교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시점 수정 가능성이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간의 시간적 유사성을 말한다.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나왔는데 찍어보세요. 거래 사례 자료는 사례의 거래 시점은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어때요? 당연하겠죠.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과 거래가 이루어진 갭이 이렇게 크지 않을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다음 2번.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해당 부동산의 사례는 거래 사례가 될 수 없어요. 없고요. 그러니까 언제 팔렸는지 모르면 써먹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음 3번이라든지 4번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요즘 시험에. 그냥 참고. 그냥 뭐 개인적인 뭐 사정이라든지 특수한 뭐 동기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하지 않고 냅두세요. 5번. 도로에 접하는 토지 소유자가 후면 토지를 정상 가격보다 다소 고가로 구입한 사례이거나 이에 대한 근거의 파악이 가능한 사례는 거래 사례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맞고요. 18번은 이제 좀 이따 공시지가 기준법 살짝 개념 좀 이야기하고 설명할 테니까 가만 놔두고 이제 19번 하나만 풀고 집에 갈까요? 가지마? 가요? 그래 고마워요. 우리 야간반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19번 틀린 거. 자 1번 볼게요. 시점 수정은 거래 자료의 거래 시점 가액을 현재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맞죠? 어허, 이게 또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기준 시점을 현재라고 못 박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거지 현재 시점으로 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금 대답하신 분은 찰떡 2개 드세요. 하나 가지고는 떡 안 붙겠어 보니까 2개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 먹을 때 자기가 좀 공부가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만 먹고 좀 나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한 3개, 4개 먹어야 돼. 자, 아무튼 1번 틀렸어요. 조심하세요. 현재 시점이 아니야. 기준점이에요. 자, 2번. 거래 사례에 개입된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를 보정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 한다. 맞습니까? 맞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을 뭐 수정하는 작업이다. 뭐 됐고요.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자, 4번의 핵심 2개 동그라미 쳐봐. 맞아요.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 4번이. 네. 다음 5번.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생략 나오면 안 돼. 네. 유사지역에서는 비교 과정이 모두 필요하단 말은 생략해야 된다 이거죠? 법문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딱 생략은 딱 한 군데야. 어디? 4번처럼.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에는 뭐만?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지. 나머지는 일절 생략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18번부터 좀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